여러분, 살다 보면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모르는 척 덮어두었던 일이 훗날 감당할 수 없는 비수가 되어 돌아오기도 하지요. 1500년 전 신라. 한 임금의 목숨을 구한 기묘한 봉투 하나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삼국유사에 수록된 경주 서출지에 얽힌 배신과 통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라 21대 소지 마립간 시절입니다. 어느 날 봄날 왕이 궁 밖 천천정으로 나들이를 나갔는데 그곳에서 기이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쥐 한 마리가 나타나 사람처럼 말을 하더니 까마귀 한 마리를 가리키며 쫓아가 보라고 한 것이죠. 왕은 신하에게 명해 까마귀를 쫓게 했습니다. 신하가 까마귀를 따라 당도한 곳은 경주의 이름 모를 작은 연못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못 한가운데서 갑자기 한 노인이 나타나더니 신하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고는 다시 연못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노인은 간내 없고 신하의 손에는 의문의 봉투만 남았지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이곳을 글이 나온 연못이라는 뜻의 서출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궁으로 돌아와 봉투를 확인한 왕과 신하들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겉면에 이렇게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즉 2인사, 불개즉 1인사. 열면 2사람이 죽고 열지 않으면 1사람이 죽을 것이다. 신하들은 겁을 먹고 말했습니다. 전하, 1명만 죽는 게 나으니 열지 마옵소서. 왕은 깊은 사색 끝에 이 글은 누군가를 살리려고 쓴 것이 아니다. 이미 죽음을 전제로 쓰였다. 왕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1사람이 죽는다는 건 짐인 나를 말하며 2사람이 죽는다는 건 죄를 지은 자들을 말함이다. 왕은 주저없이 봉투를 찢었습니다. 그 안에는 짧고 강렬한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금갑, 검은고 갑을 쏘아라. 왕은 즉시 활을 들어 궁 안에 놓인 검은고 갑을 향해 화살을 날렸습니다. 탕 하는 소리와 함께 화살이 나무통을 뚫고 그 안에서는 처절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뚜껑을 열자 그 안에서 피를 흘리며 기어나온 자는 다름 아닌 왕이 총애하던 승려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입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이 승려와 내통하여 왕을 죽이려 음모를 꾸민 몸통이 밝혀졌는데 그가 바로 왕의 가장 가까운 곁을 지키던 왕비였습니다. 왕이 가장 믿고 존경했던 승려와 왕이 가장 사랑했던 왕비. 2사람이 짜고 왕의 침소 곁에서 검은 고갑 속에 숨어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언대로 죄를 지은 2사람은 처형되었고 왕은 목숨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 신라 사람들은 목숨을 구해준 까마귀에게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정월 보름날 검은 찰밥을 지어 대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까지 먹는 약밥의 시초가 되었지요. 서출지 연못에서 나온 그 글귀는 사실 연못이 준 것이 아니라 왕의 마음이 만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불편한 진실이라도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임금의 통찰이 없었다면 역사는 비극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열어보기 두려워 띄워놓은 봉투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열면 불편해질 것 같은 진실, 열면 관계가 깨질 것 같은 대화, 열면 고통스러울 것 같은 기억.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연못에 띄워놓고 지나칩니다. 나중에, 언젠가,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삼국유사는 1500년 전부터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봉투, 정말 열지 않는 것이 안전한가요? 경주에 가시면 서출지라는 작은 연못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봄이면 싱그러운 봄꽃이 피고 여름에는 백일홍과 연꽃이 피는 고요한 곳입니다. 그 연못을 보며 생각합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 그것이 어쩌면 나라를 그리고 우리 자신을 지키는 가장 오래된 지혜가 아닐까 하고요.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깊이 있는 역사 속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